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입니다.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 수요일 이 시간에 항상 제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를 못 뵈셨죠? 그죠? 왜냐면은 수요일 날 선거였습니다. 선거였기 때문에 제가 한 주를 쉬었고, 그러고 이제 한 주 뒤에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2주 만에 온 상황이라서 그 사이에 시장도 좀 많이 변하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상당히 좀 고충도 많이 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날씨 뭐 이제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봄 날씨가 상당히 느껴질 만큼 날씨가 따뜻하고 상당히 좋은데요. 우리 투자자분들은 주식시장에서 그런 이제 봄 날씨만큼 그런 기분은 분명히 아니실 겁니다. 뭐 기관들도 최근에 계속 매도를 했었고, 종목들도 분명히 실적은 좋은데 그 방향대로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나왔는데요. 뭐 저랑 같이 함께 하시면서 자,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저랑 같이 함께 하시면서 이 시간 성공 투자의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의 시작점만을 공략한다. 성장주와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 매매. 분산 투자로 위험을 최소화한다. 이성대의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지금 시작합니다. 네, 지난 주말이었죠. 지난 주말 우리는 이제 스페인 때문에 갑자기 또 이제 마음이 이제 철렁했습니다. 그리스발 문제 때문에 한 몇 개월간 고생을 했는데 지금 스페인 때문에 또다시 이제 우려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황 부분에 있어서 먼저 잠깐 점검을 해보고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오늘 하루를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실적이 불안감을 이겨내다. 실적이 불안감을 이겨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미국 시장이 오늘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죠. 그죠?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는데 왜 급등을 했느냐? 먼저 가장 우려가 되었던 스페인. 그죠? 스페인의 국채 발행이 성공을 했고, 뭐 이 부분이 잘 안 됐으면 분명히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 기업들의 실적 호전. 기업들의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즉 미국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그런 실적보다 훨씬 좋게 나오면서 상당히 그 지수 올라가는데 한 몫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차트를 잠깐 보면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다우 지수입니다. 그죠? 다우 지수인데요. 지금 보시면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2,700선 요 라인대를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강력한 지지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이었죠. 이때 보시면은 다우 지수가 상당히 급락을 하면서, 확대해서 좀 볼까요? 다우 지수가 상당히 급락을 하면서, 이거 미국 시장이 우리가 차트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쌍봉 형태, 완전히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는 아주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전환이 됐고, 그리고 이제 금일 미국 시장에서 실적이 받쳐주면서 21선 위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연출을 했습니다. 상당히 지금 미국 시장 자체적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스페인 쪽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전일 전까지 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오늘 이 시간 열리고 있는 스페인 증시는 지금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56%. 스페인 국채 발행이 또 한 번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스페인의 안 좋은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여타 국가로 확산될지 안 될지가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스페인은 이동평균선들이 대부분 다 수렴이 된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확산을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3월 말부터였으니까요. 뭐 미국이라든가 아니면은 독일이라든가 기타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서 놀았는데 지금 스페인만 많이 내려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 증시도 좀 반응을 하면서 과연 이것 때문에 우리 이제 글로벌 시장이 같이 안 좋아지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관건이었는데 전일 이제 미국 시장이 좋아져서 안정이 좀 됐고 대신에 오늘 또 이제 급락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맞춰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이 부분이 시장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바닥 확인은 되지는 않았죠. 무슨 얘기냐? 스페인이 언제든지 다시 또 얘기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 전일 이제 애플이죠. 미국의 애플이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5일 만에 한 4%인가요? 5%대 상승을 보이면서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애플은 불안하다. 무슨 얘기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오늘 급등한 거는 애플이 아이패드 미니, 그러니까 아이패드보다는 좀 작은 그런 이제 제품을 내놓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애플이 다시 올라왔다고 그랬는데 그 전날 많이 빠졌습니다. 5일 동안 빠졌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가 애플이 여태까지 아이폰, 아이패드 여러 가지 이 두 가지 제품의 이제 후속 제품을 내보내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거두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의 이제 성장성이 뭐가 있느냐 이 부분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즉 지금 현재 잘 나가던 스마트폰도 삼성전자한테 이제 뺏기고 1위를 뺏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아이패드 이런 쪽에서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막 이렇게 늘려서 가게 된다면 분명 애플은 1등인데 계속 쫓기는 1등. 즉 언제든지 애플이 차지하고 있는 그 시장 점유율을 삼성전자가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애플은 먼저 조정받는 게 당연하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주가는 애플보다는 애플을 쫓아가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삼성전자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시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없다. 즉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은 애플이 즉 나스닥이라든가 S&P에 들어있는 애플이 지수를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스페인이 문제가 해결이 됐지만 아직까지 불안하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호전이 시장을 끌고 있다. 대신에 애플은 좀 불안하다. 우리가 글로벌 시장 이렇게 좀 점검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국내 시장인데요. 국내 시장 아직까지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현물도 매도, 선물도 매도 이렇게 마감하면서 끝났습니다. 참 희한하죠. 미국 시장이 그렇게 급등을 했는데 외국인들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수량으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1200억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1200억 매도를 했고 최근 4월 9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1조 넘는 금액을 매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그동안 버팀목이라고 생각을 했던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올랐는데도 뭔가 시장은 아직까지 불안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즉 오늘 시장이 올라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 주체들의 관망. 우리가 투자 주체들을 한번 본다면 투자 주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기관도 있고 개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기관 중에는 뭐 여러 군데 이렇게 나눠져 있고 한데 요즘에 보시면 대부분 다 관망이에요. 무슨 얘기냐? 종목들이 실적이 좋고 그런데도 안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종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 시작하고 나서 9시부터 9시 반, 10시까지 됐는데 거래량이 만주가 안 된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2, 3만 주, 거래량이 막 한 몇십만 주씩 되던 종목들도 1시간이 지났는데 만주, 많이 되면 2만 주. 전부 다 관망이에요. 뭔가 시장에서는 모멘텀을 찾고 있는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즉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스페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다 과감하게 투자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답답한 거죠. 최근에 지금 여기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종목들을 샀는데 좋다고 샀는데 야금야금 밀리면서 계속 가랑비에 옷 젖듯이 10%, 20%, 손실 20%. 좋으니까 기다려보자 했는데 계속 밀리는 종목들 아주 많습니다. 또 싸다고 매수를 했는데 밀리는 종목들 너무 많아요. 근데 올라가지도 않고 시간만 가고 시장은 불안한데, 그죠?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이런 상황이 개선될 상황이 아직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올랐지만 반응을 안 하니까. 우리 시장을 올라가려면 기관이 사줘서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사줘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유로화 부분, 유로화. 이 부분을 한번 잠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최근에 이제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거 유로화에 집중해서 잠깐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유로화를 보면은 우리가 스페인 문제가 어떻게 될지 미리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요 차트상으로 나가는 이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있죠. 작년 8월 달 미국에서 이제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하고 유로화가 약세를 딱 보였는데요. 그 이후로 여기서 밀리면서 내려갔을 때 이때 당시에 그리스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스발 재정 위기에 대한 위험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 급락하는 모습을 나왔는데요. 지금 이때 밀리기 전에 이 차트를 쫙 보시면 아주 멋있게, 그죠? 확산됐다 수렴되면서 이평선들이 다 수렴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힘을 응집한 상황이죠. 응집한 상황에서 위로 올라탔어야 되는데, 즉 어느 정도 그리스 문제가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그리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서 아래쪽으로 확산되는 이런 과정이 나왔죠.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유로화가 아주 멋있게 또 이때의 시점처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금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스페인 문제가 다시 불거져서 오늘 스페인이 빠지잖아요. 불거져가지고 유로화가 아래쪽으로 이때처럼 확산이 된다. 이런 시점처럼.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가 아니라 그리스보다 훨씬 더 큰 유로화가 스페인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다행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준비만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다 수렴이 돼서 모여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주식은 제가 항상 투자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예측이 아니라 예측은 합니다. 예측은 하지만 대응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글로벌 시장에서 스페인 문제가 어떻게 처리가 될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그냥 진행되는 거 봐서 그거에 맞게 대응을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지, 그거에 스페인 문제 때문에 지수가 빠질 거다, 아니면 스페인 문제가 해결해서 올라갈 거다, 이거 맞춘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스페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대응을 하겠다, 이거를 가지고 있는, 대응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회를 만드는 거죠. 즉 그리스발 문제가 안 좋게 이렇게 됐을 때 미리 팔았던 사람들 분명히 작년에 지수 1800포인트대에서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받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 스페인 문제 때문에 또 한번 지수가 출렁거리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미리
이런 부분 때문에 우려를 해서 이제 이게 내용이 커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해서 현금을 확보했던 사람들은 다시 기회를 잡는 겁니다.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이 부분 꼭 한번 기억해 놓으시고 이 유로화가 어떻게 되는지, 즉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는지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하다. 지금 힘이 다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매매할 때 313이라는 매매 기법을 쓰는데요.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을 하는 기법입니다. 즉 모든 추세가 시작이 될 때 아래로 시작이 되건 위로 시작이 되건 주식이니까 위로 시작을 할 때 대응을 하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추세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좀 대응을 잘 해보자. 즉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앞으로 당분간 이제 며칠 동안 유로화의 움직임 잘 보시면서 밀릴 때는 분명히 조심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아직은 우리 국내 시장은 불안한 상황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 자, 313 투자 전략, 313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하는 기법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자, 코스피 1960 오늘 지수가 올랐으니까 다우 지수도 올랐으니까 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시겠지만 제가 여기다가 생명선이라고 써놨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라인대가 깨지면 현금 비중을 아주 많이 확대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라인대가 깨지면 80% 이상 현금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라인대를 왜 제시를 하냐면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맞춰서 그냥 올라가서 잘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움직일지 잘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대응 전략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나오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생명선이냐? 1960, 12,700선 상승 추세를 깰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우지수. 먼저 제가 아까 전에 여기 그어놨던 12,700선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전에 작년 5월달 12,700선 그리고 7월달에 보시면은 다우지수 쌍봉 위치에서 신용등급 하향 조정하고 급락을 합니다. 그죠? 강력한 저항선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근데 지금 여기서 2월달 올해 1월달에 돌파를 할 때는 지금 한번 돌파할 시도를 했다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2월달에 급락했을 때도 12,700선 요 라인대가 지지가 되고 다시 여기가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될 때 요런 상황이 되는데 추세가 전환이 될 때는 이렇게 돌파하고 확인하고 이제 올라가게 돼 있는데 요런 자리가 12,700선인데 이 라인대가 만약 깨지잖아요. 요즘에 LG화학이라든가 그런 종목들 막 급락하고 있죠. 그죠? LG화학 요즘에 급락하기 전에 LG화학도 이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LG화학은 지금 이 부분에 있는데요. 이런 종합지수, 다우지수가 LG화학처럼 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종합지수 1960 종합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저점 라인 때 1960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작년 10월달 고점이 이제 1960포인트대였어요. 그리고 여기가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다가 횡보하고 이제 올해 1월달에 올라가고 1960 맞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죠. 그리고 이 라인대에서 1960, 이 라인대에서 1960 지지가 되면서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어저께 무료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패턴상으로 여기서 이 라인대가 지지가 되면은 우리가 소위 이제 상승 N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깨지게 되면 원형 천정형 추세 전환에는 세 가지가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원형 천정형, 헤드앤숄더형, 쌍바닥형 이렇게 있는데 원형 천정형에 아주 크게
하락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즉,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1960 다우지수 12,700선 그리고 유로화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내 종목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냥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깨지면은 대응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대응 방법.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나마 희망은 있습니다. 여기가 깨지지만 않으면 괜찮으니까. 대신에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들어가면서 종목들이 하나둘씩 기관 매수로 인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은 희망적이에요. 분명히 실적이 좋은 종목들, 지금 우리가 실적이면은 5월 15일까지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으니까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막 할 거라고요. 그거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종목들 올라가는 상황이 나올 테니까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 공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 관련주는 한 달 후에 무슨 얘기냐? 오늘 뭐 화학주들 최근에 이제 화학주들 LG화학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쌍바닥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추천 무지 많이 나왔죠. 이제부터 올라가는 거 아니냐? 지금 보시면 오늘 LG화학 한번 볼까요? 자, LG화학 보시면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지수는 19포인트 올랐는데 지금 보시면 쌍바닥 위치에서 여기서 이제 올라탔어야 되는데 올라타지 못하고 재차 급락을 합니다. 그것도 외국인들이 많이 팔면서. 왜? 이거 한 이 정도 모양 되면, 즉 지금 우리가 차트상으로 이제 차트 좀 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모양 되면, 즉 여기서 이제 이 정도 모양 되면 아마 매수하시려고 이 모양 보고 매수하셨던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시장이라든가 뉴스 보니까 LG화학 화학주 된다, 중국 돌아서면서 화학주 된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LG화학은 제가 분명히 안 된다고, 올라가면 팔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다가? 제 투자 전략 글에다가 저희 리치맵 사이트에 오시면 제가 매일 이틀에 한 번씩 시황글을 올리는데 화학주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왜 안 되느냐? 오늘 중국 시장 올랐죠? 중국 보시면 아주 중국 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시장 자체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 절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최소한 한 달 정도 있어야지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즉 화학 관련주, 제가 이제 시간이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요 내용은 제가 방송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방을 열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말씀드리고, 하여튼 화학주는 결론적으로 뭐다? 한 달 후에 중국 화학 철강 이런 쪽은 한 달 후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 시황 관련해서 이제 명확하게 답변을 드렸고, 이 라인대가 깨지기 전까지는 실적 장세로 해서 우리가 종목들 잘 고르면은 수익 많이 낼 수 있다. 대신에 중국 관련주들은 한 달 후에 하고 1960 지키자. 그 라인대가 깨지면 어떻게 대응하겠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그 지지난주죠. 제가 투자하는 방법, 저를 소개를 하면서 기준이 없으면 실패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 주식 투자를 하려면 단지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뭐 이제 방송 와가지고 종목만 좀 뭐 이렇게 알아가고 보고 그냥 그걸로 이제 이렇게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라도, 종목을 알아가는 그런 분들이라도 분명히 내가 매매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서 있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저의 기준은 313이라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그때 드렸죠. 종목 선정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매매 타이밍에 대한 그런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종목 선정에 대한 기준,
저는 성장주, 실적주, 그리고 업황이 개선되는 대형주, 이런 종목만 매매를 합니다. 포트에는 대형주 아주 잘 나가는 거 하나 아니면 2개 정도 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나머지 작게 중소형주 중에서 실적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2개 아니면 3개 정도 해가지고 편입을 해서 매매를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이런 성장주하고 실적주를 매매할 수밖에 없느냐,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안 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크죠. 그런 반면에 성장주, 실적주는 우상향하면서 올라간다, 이렇게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하는 그 종목은 일단 그렇게 정하고, 그럼 타이밍은 어떻게 정하느냐? 제가 313이라는 매매 기법, 매매 방법, 그때 말씀드렸을 때 황금 비율을 이용한 313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동평균선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징은 그겁니다.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한다. 다른 종목, 다른 거는 안 사요. 무슨 얘기냐? 종목들 이렇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다음 화면으로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추세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추세의 시작은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확산됐다가 수렴되는 과정, 이런 자리가 우리가 수렴되는 자리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이런 요 구간이죠. 그죠? 제가 화살표를 친 요 구간에서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구간에서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사봐야 먹을 수가 없어요. 단타죠. 이런 거 단타 할 필요 없죠. 그죠? 이런 자리만 공략한다. 이게 제가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중간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한다? 안 한다. 약간만이라도 올라오면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을 한다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을 하게 되면 리스크가 적습니다. 아래로 손절 가격이 짧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자리 쫓아 사잖아요. 이렇게 막 올라가는 중간에 사면은 내가 이제 이런 자리에 샀다가 중간에 이렇게 빡 빠지게 되면 이런 자리에서 손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다리면은 먹는데 손절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의 시작점에서 매매하는 게 리스크가 작고, 특히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살 수가 있다. 즉 시세의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좀 많이 기다려서 힘들다. 별로 많이 안 기다립니다. 왜냐? 그냥 단지 뭐 이런 모인 자리에서만 이렇게 매매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제가 매매하는 방법에 그냥 한 10%밖에 되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런 자리를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제가 가지고 있는 매매 방법이고요.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많이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에 많이 급락했을 때 이거 먹는 거, 많이 급락했을 때 여기서 요 반등 나오는 거, 이런 것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싼 것만 좋아하는 거. 기존에 비쌌다가 많이 빠져서 중간에 샀다가 물리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자리도 보조지표라든가, 제가 이제 여기 들어간 보조지표라든가 이런 건 넣지는 않았지만 이런 걸로 해서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것들은 추세가 아니라 반등이죠. 반등을 먹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이 기법 관련해서 뭐 이제 정확한 저런 타이밍을 잡는 건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이라든가 제가 무방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노림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림수, 제가 아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제 관심 종목에는 노림수 1, 노림수 2, 노림수 3 이렇게 해가지고 관심 종목들이 하나당 몇십 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노림수는 성공 투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습관이다. 종목을 잘 관찰을 하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베팅을 한다. 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보시면 요즘에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 인구가 거의 이제 500만 가까이 됐습니다. 특히 60대 인구 같은 경우에는 90만 가까이 돼요. 그 나이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라 이제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있고 이제 주식 투자에는 초보시지만 약간 이렇게 우리가 행동할 때는 액션이라든가 이렇게 빠르지 못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매일 보면은 한 5%가 오르거나 아니면 5%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추격 매수해가지고 바로 상한가에 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막 거래량 많이 되고 그런 거 해가지고 그날 아침에 거래량 제일 많은 거 딱 쳐가지고 5%딱 올라가 차트 모양 괜찮으면은 내용도 괜찮으면 그냥 그때 사가지고 오르면 팔고 이런 매매를 과연 잘 적응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즉 단기 매매. 저도 단기 매매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는. 돈 되는 건 다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공 투자이자 안전 길잡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실패할 확률이 적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노림수라는 거는 내가 종목을 사기 전에 계속 관찰을 하는 겁니다. 계속 관찰을 해요. 그러고 나서 원하는 타이밍이 왔을 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관찰을 할 때는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실적이 좋고 성장성이 있는 이런 종목인데 한번 확 급등했단 말이에요. 저는 급등한 종목 절대 안 산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몇 개월이라도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그 종목이 제가 원하는 그런 타이밍이 오게 되면은 사게 됩니다. 삽니다. 종목을 한번 볼까요? 이전에 제가 그렇게 해서 매매했던 게 현대중공업. 지금 보시면 2000 요때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때 올라갈 때 막 사고 싶었어요. 사고 싶은데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안 오는 겁니다. 보시면 이때 막 올라가는데 이렇게 볼까요? 이때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안 오는 종목은 내용이 안만 좋아도 버립니다. 왜? 추격 매수하게 되면은 항상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하는 타이밍은 안 사요. 그러고 나서 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밀리죠. 급락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아직 바닥 확인은 안 됐어요. 그죠? 바닥 확인은 안 됐단 말이에요. 제가 이 종목 주식을 산 날이 이날입니다. 이날. 확대해서 볼까요? 보시면 이때 23만 원대, 23만 원대, 24만 원, 25만 원 이때 안 사고 이거를 거의 한 2달 가까이 기다렸어요. 제가 원하는 타이밍 올 때까지. 그래가지고 이날 삽니다. 20만 7천 원에. 가격도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2009년도죠. 2010년도. 2년 전이죠. 아직도 기억해.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한 건 이유는 뭐냐면 저는 제가 항상 사는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하는 그런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사고 나서 하루 더 밀렸죠. 하루 더 밀린 것도 기억이 다 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상태에서부터 올라타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만약에 저는 이제 이 라인대에서 사면서 손절 가격을 여기다 이렇게 놓고 대응을 했습니다. 이 라인대가 깨졌으면 손절했을 거예요. 2달 동안 기다렸는데 손절을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원하는 대로 타이밍을 잡았지만 항상 원하는 대로 타이밍 잡는 건 아니거든요. 반대로 움직일 때 분명히 대응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쉬지 않고 올라갔죠.
그죠? 제가 산 시점이 여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35만 원대. 물론 더 올라갔죠.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한다. 한 종목 더 볼까요? KC텍. 이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산 날은 이날입니다. 이날. 저는 산 날은 다 기억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때 막 올라가는데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기다려서 손절 가격 여기다 놓고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때부터 계속 올랐죠. 전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안 팔았어요. 왜?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옆으로 가면서 이게 만약에 안 되는 종목이었으면 이게 이 라인 때가 깨졌으면 지지 라인 때가 깨졌으면 여기서 정리를 그냥 적당하게 한 25% 정도 먹고 팔았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대응이죠. 그 라인 때가 안 깨졌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제가 산 시점이 여기죠.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한다. 이렇게 올라갈 때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사서 여기 올라왔다고 해서 이것도 이제 많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추세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공략한다. 이게 제가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방송이 주식쇼 스트라이크죠. 2부. 그러면 오늘의 홈런주가 아니라 앞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처럼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종목, KC텍 제가 샀던 시점, 그리고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샀던 시점, 최근에 MS오토텍, 뭐 이런 종목들, 제가 7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아베스틸, 현대아이스코, 자화전자, 제닉, 신팩, 그리고 대원강업, 그리고 와이솔. 세아베스틸하고 현대하이스코는 약간 좀 무거운 종목이죠. 무거운 종목인데 무거운 종목이라도 추세의 시작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사면 상당한 시세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가져가는 종목들이죠. 자화전자, 그리고 대원강업. 자화전자하고 대원강업은 제가 지난주, 대원강업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주 제가 일부 때 가지고 나왔던 그 종목이죠. 오늘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종목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세아베스틸. 지금 보시면 대부분 다 이제 그 증권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이렇게 중간에 추천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중간에 쫓아 샀다가 잠깐 좋았다가 빠지게 되면은 대응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종목 보세요. 아무도 관심이 없죠, 지금. 시장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올라가면은 추세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 그냥 단지 뭐 이렇게 조정받아서 아니거든요. 제가 보는 그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방법에 이제 여기 이거는 이제 보조지표까지 들어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보는 것까지 다 합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2010년도에 2만 원대였죠. 이때서도 추세가 시작이 됐어요. 제가 이 종목을 다시 잡은 이유는 뭐냐면 이때서도 매매를 했기 때문입니다. 추세가 시작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최근 많이 오른 폭에 대한 숨고르기 과정이 지금 거의 한 8개월째 이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직 시장에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거는 몇 주 전부터 이제 계속 보고 사겠다 했는데 오늘 증권사 한 군데서 리포트가 나오더라고요. 뭐 기분은 좀 나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미리 준비를 했던 거니까 같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분명히 얘기를 한다. 즉 리스크가 크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봤던 그 종목 한번 볼까요? 대원강업. 이 종목을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에서 포트에 편입을 하려고 계속 했는데 가격대가 안 맞고 그 가격대까지 오질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간 건 아니죠. 얼마 올라가지도 않았죠. 그죠? 이거 올라간 겁니까? 올라간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그날 처음에 가지고 나온 날이 이날이었죠. 제가 이날 올라가기 전에 5,250원 이날 방송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560원 이게 뭐가 올랐다고 뭐 이걸 추천을 하느냐. 안 올랐기 때문에 추천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제가 이때부터 지금 2주가 지났어요. 2주. 근데 별로 오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아까 노림수라고 말씀드렸죠. 매일매일 사가지고 사고 팔고 해가지고 30% 40% 한 달에 낼 수 있습니까? 있으면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신 없으면 즉 너무나 많은 투자자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다 단기 매매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실 겁니다. 2주 동안에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도 많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서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처음에는 목표가 7,000원으로 해서 지금 5,500원, 5,200원대 목표가 7,000원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2주 전부터 올라타기 전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화전자. 이 종목도 그때 일부에서 편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주가가 아마 이 정도 됐을 겁니다. 이때인가요? 일주일 전이었으니까 이때쯤 됐던 것 같은데 가격이 안 와가지고 편입을 못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제가 이날 가져 나왔을 겁니다. 이날인가요? 이날 깨졌을 때. 우리 주식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지금 전체적인 종목들의 이건 코스닥은 아니에요. 거래소인데 이 수급부 회사 내용은 괜찮은데 수급이 안 돼가지고 밀리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때 말씀은 못 드렸지만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 시간이 많이 없네요. 자, 코스닥 업종 잠깐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은 제가 최근에 이제 투자 전략글에다가 다 올려놓은 글입니다. 자, 보시면 이 코스닥 업종입니다. 코스닥 업종 보시면 코스닥 지수는 한 번 급락을 하면은 너무 많이 급락을 해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팔 때까지 급락합니다. 그러고 나서 올라갑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팔고 나서 위로 쫓아설 때까지. 즉 코스닥은 수급 부분이 불균형이 돼가지고 이렇게 급락할 때는 항상 그 수급 부분이 해소가 돼서 매물 공백으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과거에 아주 많았습니다. 작년 7월 달이었죠. 이 부분 작년 10월 달에 보시면은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하고 한번 급락했다 올라왔지만 크게 보면은 이 라인 때까지 급락을 했다가 재차 V자로 반등이 나온다. 지금 보시면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아주 급락을 했죠.
여기서 수급 부분만 이제 어느 정도 기간 매물이 마무리가 되면서 V자로 올라갈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 좀 전에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차트로 보는 종목이 아니란 얘기예요. 최근에 보면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는데 내용이 되는 종목들은 밀렸다가 V자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코스닥의 특징이에요. 코스닥 종목을 차트만 보고 매매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자, 지금 시간이 제가 준비한 거는 뭐 워낙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 내용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지금 뭐 이제 오늘 시간을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오늘 제가 자꾸 장 끝나고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방송이 끝나고 무료 방송을 열 겁니다. 인터넷 무료 방송. 그 저녁 제가 9시 40분 지금이 8시 한 20분쯤 끝나니까 9시 40분부터 열 건데요. 왜냐하면 제가 사무실이 멉니다. 강남 쪽에 있기 때문에 가는 시간이 있어서 좀 걸리는데 가서 무료 방송을 열어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설명 그리고 아까 못다 한 설명 다 말씀드리고 뭐 이 방송을 보고 혹시 오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벤트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꼭 참여를 하셔서 저를 직접 제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가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상승이 나와서 그나마 좀 다행이었습니다. 뭐 투자자분들 많이 이제 제가 무방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하셔서 지금 위기를 넘기고 수익을 꼭 얻는 그런 성공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인터넷 무방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